예, 그리고 이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 아니 문재인 정권, 이 정권에 대한 언급 말고 한동훈 검사장이라고 실명은 언급 안 했는데 A 검사장 뭐 이렇게 얘기했나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독립운동하듯이 검사한 사람이다. 막 극찬을 해버렸어요. 이건 제가 걱정이 됩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누가 대통령 돼도 검사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저는 경솔한 발언이었다고 봐요.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소위 말하는 추미애 사단, 친여 성향의 검사들은 기소가 되어도 이성윤 고검장이나 또는 광주의 그 유명한 분 있죠. 다이빙 잘하시는 분. 기소가 되어도 오히려 승진하고 영전하고 자리를 지키다가 형 선고되고 나서야 마지못해 좌천되는 이 같은 현실에서 한동훈 검사장은 아직 단 한 건의 기소도 되지 않았습니다. 기소도 안 됐는데 도대체 무슨 명목으로 이렇게 좌천을 거듭시키는지, 현직 수사 라인에서 배제시키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거든요. 이러한 행태, 그리고 중앙지검과 지금 특히 이재명 후보 성남FC 비리 등 대장동이 엮여있는 성남지청장, 수원지검장을 추미애 사단으로 쫙 깔아놓고 수사 안 하고 뭉개고 있고 김호수 총장이 직접 전화해서 수사 맡고 있는 이 같은 문재인 정부 검찰 행태를 보면 나중에 정권 교체가 되었을 때 윤석열 후보가 본인은 검찰 인사에 절대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정상적으로 정부나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검찰 기능이 재작동하고 정치에 독립해서 기능하기 시작하면 한동훈 검사장이든 다른 검사든 살아있는 권력 용감하게 수사했던 용기 있는 검사들, 실력 있는 검사들이 요직에 가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건 꼭 덧붙여야 될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요구는 문적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싸우는 거예요.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느냐? 이 무조건적인 통합이 좋은 게 아니다. 적폐나 이 잘못된 부패에 대해서는 끝까지 뿌리 뽑아야 한다는 말씀을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하셨고 이재명 후보도 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인터넷에 벌써 짤이 돌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거 적폐청산 정의를 위한 것이라면 정치 보복이라도 그런 정치 보복은 계속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남기셨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사과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 윤석열 후보가 내 생각, 문재인 대통령 생각과 똑같다고 한 건 과거 문재인 대통령 발언이 그리고 과거 이재명 후보 발언이 본인들 정의를 위해서라면 적폐청산, 정치보복 매일 해도 된다, 계속해도 된다고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심지어 윤석열 후보는 그런 것도 아니고 검찰을 완전히 독립시키되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수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게 자승자박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빠지는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윤석열 후보도 자승자박인 게 그렇다면 한동훈 검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예. 그냥 그건 뭐 제가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하고 넘어갔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이 극찬한 검사, 안 그래도 친하다는 건 알고는 있지만 그러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보훈 인사처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럼 한동훈 검사가 거기에 더 부담을 느껴서 사표를 쓸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돼버리면 사표 쓸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또 안 된다 칩시다. 뭐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이 된다고 칩시다. 그럼 또 가시방석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윤석열 후보가 왜 그랬을까 의아합니다. 분명히 또 거기도 뒷줄에 보면 바로 다음 응답에 보면 대답에 보면 그렇다고 검찰 인사에 개입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일각에서 이 윤석열 후보가 이런 대답을 한 이유가 자꾸 뭐 한동훈 검사장이나 다른 이제 살아있는 권력 수사 잘했던 검사들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되면 측근이니까 그 사람들 요직에 기용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프레임을 먼저 조성하니까 나는 대통령으로서 검찰 인사에 관여할 생각이 전혀 없다. 전제를 분명히 하고 다만 나와 예전에 함께 수사했던 검사들이라 해서 이 사람들이 뭔가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런 이유로 요직에 배제하라는 프레임에는 말려들지 않겠다는 그런 선긋기? 저는 거리두기식 정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난 아니라고 보는 게 예를 들면 나 이 라면 안 먹을 거야. 컵라면 있어요? 나 라면 안 먹을 겁니다. 젓가락 안 들 거예요. 하면서 끓는 물을 부어버리면 4분 지나서 어떻게 될 거냐. 알아서 먹게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이런 오해는 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미리 그러니까 대통령 되고 나면 그 언급을 더더욱 못하는 거니까 미리 침발해 놓은 거 아니냐. 근데 저는 그런 오해를 살 만한 발언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어요. 상식적으로. 예. 그래서 잠이 부족하셨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검찰 관련한 부분에서는 좀 언급을
워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저는 윤석열 후보가 몇 가지 좀 조치가 필요하다고 봐요.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 인사를 누구를 한다가 아니라, 예를 들면 뭐 비검찰을 앉혀서 검찰 중립성이라든지 검사 출신 대통령의 검찰 장악 우려를 해소하겠다. 그 비슷한 게 민정수석실 폐지 아닙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그런 공약도 해줄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나와 친한 사람들 혹은 나에 대해서도 수사할 거 있으면은 하게 지금부터도 뭐 응하겠다. 저는 김건희 씨도 도이치모터스는 빨리 조사를 응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 게 뒷받침돼야 국민들이 좀 안심하고 검사 출신이 대통령이 돼도 검찰이 뭐 휘둘리거나 이러지 않겠구나 안심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잘하신 대목이 민정수석실 폐지입니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아예 청와대 폐지를 이야기했죠. 요거 민정수석실 폐지 제가 한 4, 5년 전부터 네. 주장했던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 경선 초기부터 인터뷰할 때 민정수석실 폐지가 처음 언급됐던 인터뷰를 제가 문화일보 인터뷰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게 벌써 몇 개월 전이거든요. 경선 초기니까. 그게 경선도 더 전에 최장집 교수하고 면담을 한 적이 있었죠. 그때도 이야기가 나왔나요? 예, 왜냐하면 민정수석실 폐지가 최장집 교수 쪽, 뭐 쉽게 얘기하면 정치 학파가 있어요. 박상훈 교수라든지 이쪽에서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 정부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을 내놓으면서 민정수석실은 사실 박정희 정권 때 삼선 개헌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유신 정권 독재를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이 민정수석실이 폐지돼야 된다. 이거 필요 없고 민정수석실뿐만 아니라 청와대가 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진보정치학계에서 민주당하고는 분리되는 그렇네요. 진보정치학계에서 얘기를 했던 거를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어간 거죠.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기억나는 게 그 문화일보 인터뷰가 경선 전에 그 네. 국면에 나온 거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찍부터 윤석열 후보의 철학과 소신으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언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민정수석실에 순기능도 있다고 보지만 뭐 사정에 너무 지나치게 개입한다던가 검찰을 장악하려 한다던가 하는 역기능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폐지하겠다는 윤석열 후보의 소신을 존중하거든요. 그런데 이 검찰을 좌지우지하고 뭐 장악할 것이다, 검찰공화국으로 만들 것이다라고 민주당이 지금 침소봉대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약하겠습니까? 민정수석실 폐지 공약을 내세웠고 나아가 청와대 축소와 청와대 폐지까지 내세웠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이 국가 아젠다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 외에 검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겠다, 철저히 독립시키겠다는 걸 그냥 말이 아니라 제도 개혁으로 저는 윤석열 후보가 의지를 보여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동훈 검사장 언급이나 이 문재인 정부에 잘못한 거 있으면 수사하겠다는 아주 상식적인 언급도 방점은 그러나 나는 대통령으로서 검찰 수사나 검찰 인사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데 찍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민정수석실 폐지나 청와대 폐지와 같은 윤석열 후보의 의지를 담은 대선 공약이 저는 그 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 거는 윤석열 후보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민정수석실 폐지 정도로는 전 부족하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누가 대통령이 돼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오랜 지론이에요. 근데 윤석열 후보는 조금 더 각고의 방안이 더 필요하다. 검찰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사실 이게 문재인 정권 후반기를 보세요. 문재인 정권 전반기에는 민정수석실이 많은 걸 좌우했는데 문재인 정부 중반 후반 가면서 민정수석실 존재가 사라집니다. 민정수석 이름도 몰라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됐죠?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검찰을 마구잡이로 통제했어요. 예, 이렇다면 이 전철을 끊어내려면 윤석열 후보는 민정수석실 폐지에서 그치면 안 되고 법무부에 대한 거 그리고 검찰에 대한 거 특히 인사라든지 여기에 관련한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더더욱 손을 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된다. 예, 요게 좀 중요합니다. 저는 비검찰 출신의 민정수석들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고집하다가 어떤 사단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비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들 조국, 추미애, 박범계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국민들이 많이 지켜봤기 때문에 검찰 출신을 앉히느냐 앉히지 않느냐는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거나 근데 대통령이 검찰이면은 이건 필요하다고 봐요. 대통령이 검찰이면. 저는 그 부분과 상관없이 가장 적임자가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그 한동훈 시키려는 거 아니야? 전혀 개입하지 않겠다. 검찰 인사 독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근데 문재인 왜 대통령의 그러니까 공약이기 때문에. 한동훈을 언급하면 안 됩니다.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마치 얘기해도 뭔가 소용이 없다니까. 잘못된 사람인 것처럼 계속해서 진보 아니, 진영에서 잘못돼서 한동훈 문제가 안 돼, 아니라 한동훈 안 돼 하고 있으니까 그런 프레임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원칙을 선언한 거죠. 잘못된 게 아니라 한동훈이 사람이 잘못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코드 인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핵심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근데 같은 왜- 사람들이 요직에 가는 게 코드 인사가 아니라고 저는 선을 그었다고 봐요. 이거는 민주당식 어법인데. 그렇지 않아요. 민주당이 항상 그러잖아. 아니 실력 있어가지고 임명했는데 왜 시비야? 임명권자 마음이지. 아니 근데 이거잖아. 그 실력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하는 거죠. 국민 정서상 도저히 실력이 없는 사람인데 낙하산으로 갔다면, 예를 들면 산림청 관리하는데 산림 해당 분야에서 논문 쓰고 연구했던 교수보다 산학시를 쓴 시인이 청장이 됐다면 그런 민주당식 인사에 대해서 실력이 더 좋다. 국민 정서는 어떻게 입증해요? 시를 쓰다 보니까 이건 너무 명백한 사안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그런데 근데 검찰은 어차피 다 검찰은 검사이기 때문에 수사 그럴 우려는 경력이라는 없어요. 명백한 팩트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굵직굵직한 대형 수사, 살아있는 권력 수사 잘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특히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후보가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 인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상한 뭔가 왜 이러지 싶은 것들이 나오면 국민의 실망이 더 크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거라고 봅니다. 아니 만약에 한동훈 검사가 실력이 있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장이 된다고 쳐요. 그럼 그 인사를 주도하는 법무부 장관이나 인사의 의견을 내는 검찰총장이 또 다른 검사인 것보다는 차라리 외부 인사가 들어갔는데 결과가 한동훈이 서울지검장이 된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좀 더 납득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그건 가능한 말인 네.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저는 무조건 검찰 출신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가 아니라 지금 아직 뭐 선거도 안 남았지만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건 이래야 돼, 저건 저래야 되라면서 자꾸 제약을 걸려는 어떤 프레임에 대해서 그렇지 않고 그냥 윤석열 후보 계속해서 말하는 철학과 원칙이 오직 실력으로, 능력으로 인사하겠다. 그리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승진하는 시스템 만들겠다. 사회 전반에 걸쳐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약에 한동훈 언급하니까 제약이 걸리는 거기에 거예요. 대해 그 제약은 먼저 취소해 걸었죠. 빨리. 민주당에서 가서 빨리 계속부터. 얘기해. 빨리 취소하라고 그거. 그 뒤에 문장을 붙였잖아요. 인사 개입하지 않겠다. 제가 한 말이 나왔습니다. 뭐 취소하라 그래 빨리. 그 뒤에 있는 문장들이 저는 핵심이고 방점이라고 봐요.